서은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미용실 문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2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이 작은 공간,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드라이기 소리가 섞인 일상. 그녀에겐 이곳이 전부였다. 오전 10시, 단골 박현숙 여사가 들어섰다. 70대 중반의 그녀는 은희의 가장 오래된 손님이었다. 원장님, 오늘도 젊어 보이시네요. 박 여사가 환하게 웃었다. 은희는 쑥스럽게 웃으며 그녀를 안내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묘한 느낌. 아들 서준호가 이상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르던 아들이 한 달째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늘 바쁘단 말뿐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갈게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 예전에 따뜻했던 아들이 아니었다. 오후 2시쯤 가게 문이 열리며 두 여자가 들어왔다. 며느리 김나영과 그녀의 어머니 박수진이었다. 은희는 반갑게 일어나 맞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연이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낯설었다. 박수진도 곁에서 묘한 눈빛으로 은희를 바라봤다. 둘 사이에 오가는 시선, 무언가를 공유하는 듯했다. 어머님 요즘 잘 지내시죠? 박수진이 물었다. 내 덕분에 잘 지내요. 은희가 대답했다. 그런데 어머님, 나연이 조심스레 말했다. 이번 주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집계약 서류 좀 같이 봐주셨으면 해서요. 집계약 서류. 그 말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은희는 무심코 웃으며 그래 알았어 연락해.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다. 왜 갑자기 집계약 서류를? 준호와 나연이 사는 아파트는 3년 전 은희가 전세 보증금을 대준 곳이었다. 그때 준호가 말했다. 엄마 우리 몇 년만 살다가 집 살게요. 그때 다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 돈 이야기는 없었다. 오히려 최근 준호는 돈 이야기가 나오면 화를 냈다. 두 여자가 나간 후 은희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현숙 여사가 걱정스레 물었다. 원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희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가슴속은 요동쳤다. 그날 저녁, 은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30평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이 세상 떠난 지 5년. 그 후로 줄곧 혼자였다. 은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 며칠 전 일이 떠올랐다. 준호가 집에 들렀던 날, 엄마 서류 좀 볼 게 있어서요. 그가 책상을 뒤적였다. 재건축 보상금 처리해야 하는데 엄마 도장 좀 찍어주세요. 재건축 보상금. 이 아파트는 3년 후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었다. 보상금만 해도 10억이 넘었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은희가 물었다. 아, 그냥 미리 알아보려고요.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은희는 별 생각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아들이 챙겨주는 게 고마웠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다. 왜 갑자기 그 서류를, 왜 며느리와 사돈이 집계약 서류를 보자고 했을까?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다. 은희는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 63세의 나이, 깊어진 주름과 흰 머리. 하지만 더 낯선 것은 거울 속 눈빛이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했을까? 은희는 화장솜을 들고 멈췄다. 내가 너무 믿은 건가? 아들을 너무 믿은 건가? 거울 속엔 늙은 내가 아닌
서늘히 웃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속삭였다. 이제 눈을 떠야 할 때야. 다음 날 오전, 미용실에 단골 손님이 찾아왔다. 강민수 원장이었다. 그는 인근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였다. 50대 초반의 그는 은희보다 10살 어렸지만 오랜 시간 알아온 사이였다. 원장님, 오늘 컨디션 안 좋네요. 민수가 걱정스레 말했다. 그게 그렇게 티가 나요. 은희가 쓴웃음을 지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가 물었다. 은희는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는 신경 쓰였다. 커피 한 잔 하시죠. 그가 제안했다. 둘은 미용실 옆 카페에 앉았다. 따뜻한 커피 향이 퍼졌다. 민수가 말을 꺼냈다. 정 원장님, 며칠 전에 우연히 봤어요. 따님 집 근처에서요. 은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뭘 보셨는데요? 김나연 씨랑 박수진 씨가요. 어떤 남자랑 자주 만나더군요. 호텔 근처였어요. 셋이 꽤 친밀해 보였어요. 어떤 남자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굴은 못 봤는데 40대 초반쯤 보였어요. 키 크고 체격 좋은 편이었어요. 은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40대 초반.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건 준호였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이 함께 호텔 근처에서 불가능한 일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다. 은희는 정신을 차리고 네, 괜찮아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혹시 착각일 수도 있어요. 민수가 덧붙였다.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다.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재건축 서류, 집계약 서류, 호텔 만남, 퍼즐이 맞춰졌다. 은희는 일어나 거실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준호가 가져갔던 서류 사본, 손전등을 켜고 살폈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은희의 손이 떨렸다. 단순한 보상금 서류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준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은희는 얼어붙었다. 내가 찍은 도장이 이거였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새벽 2시. 화면엔 나연이었다. 여보세요. 어머님, 내일 시간 되시죠? 서류 보러 가야 해요. 갑자기 왜요? 왜긴요? 이제 정리할 게 있잖아요. 나연의 말투가 차가웠다. 무슨 뜻이에요? 모르시면 내일 알려드릴게요. 나연이 전화를 끊었다. 은희는 굳어버렸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온몸이 떨렸다. 이제 확신했다.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은희는 거울 앞에 섰다. 이번엔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다. 이를 악물고 있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눈빛이 변했다. 20년 미용실 세월, 사람들을 만나온 경험, 헛되지 않았다. 은희는 서랍에서 다이어리를 꺼냈다. 거기엔 수많은 연락처가 있었다. 변호사 고객, 경찰 고객, 그리고 강민수. 펜을 들고 계획을 세웠다. 새벽 3시,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일찍 미용실을 열었다.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첫 손님 전, 은희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급하게 상담할 일이 있어요. 민수는 흔쾌히 승낙했다. 1시간 후에 시간 돼요. 병원으로 오실래요? 제가 갈게요.
오전 11시 은희는 병원으로 향했다. 깔끔한 대기실, 차분한 음악. 하지만 마음은 폭풍 전야였다. 민수가 그녀를 안내했다. 무슨 일이세요? 그가 진지하게 물었다. 은희는 망설이다 말했다. 어제 말씀하신 남자요. 사진 있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없지만 확실히 기억해요. 호텔이 어디였죠? 역삼동 그랜드 호텔이에요. 그날 미팅이 있었거든요. 은희는 메모했다. 며칠이었죠? 3월 12일이요. 감사해요, 원장님. 근데 정 원장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심각한 일이신가요? 도와드릴게요. 은희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마 원장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거예요.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설마요. 은희가 핸드폰을 꺼냈다. 준호의 사진이었다.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민수가 사진을 봤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날 김나연 씨랑 박수진 씨랑 있던 네, 제 아들이에요. 은희가 담담히 말했다. 민수는 말을 잃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정말 확실한가요? 확실해지고 싶어서요. CCTV 구할 수 있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사장님 아는 사이예요. 알아볼게요. 하지만 절차가 필요해요. 경찰 도움도 필요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3일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병원으로 오세요. 은희는 급히 향했다. 민수의 표정은 어두웠다. 문을 닫고 노트북을 켰다. 이거 보시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3월 12일 오후 8시 32분. 호텔 로비 CCTV. 거기엔 준호와 나연, 그리고 박수진이 있었다. 세 사람은 친밀히 대화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 CCTV. 준호가 나연 허리에 손을 두르고 박수진은 웃고 있었다. 은희의 손이 떨렸다. 더 있나요? 민수가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복도 CCTV. 세 사람은 1207호실로 들어갔다. 새벽 1시. 세 사람이 방에서 나왔다. 준호는 나연 어깨를 감싸고 박수진은 뒤를 따랐다. 은희는 핸드폰을 놓칠 뻔했다. 화면 속 장면이 믿기지 않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은희가 신음처럼 말했다. 정 원장님 진정하세요. 민수가 그녀 어깨를 잡았다. 아들이 자기 아내와 장모와 무슨 짓을 한 거야?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건 분노의 눈물이었다. 사라진 도장, 남겨진 서류. 일주일 후 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다. 민수가 소개한 장민재 변호사. 형사 전문 경력 20년 베테랑. 장 변호사는 영상을 보고 말했다. 명백한 사기와 횡령 사건입니다. 그럼 고소할 수 있나요? 은희가 물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정 여사님이 서명한 서류요.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재산 권한이 아드님께 넘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속아서 서명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필 서명과 인감이 있으면 유효 문서로 봅니다. 그럼 어떡하죠?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도장 확인해 보셨나요? 도장유 인감 도장 말입니다. 그게 진짜 인감인지 보셨나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집에 있는 도장 줬어요. 장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집에 가서 도장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요. 은희는 급히 집으로 향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희망이 있을까? 집에 도착해 서랍을 열었다. 도장함이 있었다. 그 안엔 2개의 도장이 있었다. 하나는 5년 전 도장, 다른 하나는 10년 된 낡은 도장. 은희는 2도장을 살폈다. 그리고 기억이 났다. 3년 전 남편 세상 떠난 후 재산 정리하며 새 인감을 만들었다. 옛 도장은 쓰지 않기로 하고 구청에 신고했었다. 은희는 2도장을 들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장 변호사는 도장을 살폈다. 서류에 찍힌 인형과 비교했다. 이거예요. 이 도장이 서류에 찍힌 도장이에요. 은희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이 도장은 현재 등록된 인감이 아니에요. 내 3년 전에 무효화시켰어요. 그럼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효예요. 은희는 주저앉을 뻔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준호 씨가 가져간 도장이 이미 무효 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적 효력 없어요. 하지만 왜 무효 도장을? 은희가 물었다. 아드님이 실수했거나 정 여사님이 일부러 준 걸 수도.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잘못 꺼냈어요. 신의 한 수였네요. 이제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이 서류 무효를 증명하면 사기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영상만으론 부족합니다. 직접 대화 녹음이 필요합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준비해 볼게요. 그날 밤 은희는 민수를 만났다. 작은 카페 구석자리. 은희가 말했다.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녹음 장비 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병원용 소형 녹음기 있어요. 그리고 홈캠도요. CCTV 설치해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설치할게요. 그래야 의심받지 않아요. 내일 준비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원장님. 당신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연수 그 사람도 처벌받아야 해요. 며칠 후 나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내일 시간 되시죠? 집계약 서류 보러 가야 해요. 그래, 알았어. 내일 오전 10시. 준호 집으로 오세요. 알겠어.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은희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날 밤 준비를 시작했다. 소형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홈캠을 화분 뒤에 설치했다. 각도와 녹화 상태를 점검했다. 이제 그들이 무덤을 파도록 지켜보기만 하면 됐다. 은희는 거울 앞에 섰다. 평소처럼 소박한 옷을 골랐다. 그들이 무시할 만한 모습으로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속삭였다. 내일부터 진짜 게임이야. 준비됐니? 내 안에 또 다른 나. 거울 속 여자가 대답했다. 물론이지. 이제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나연이 나타났다. 어머님 왔어요. 평소와 다른 말투였다. 존댓말이지만 건방졌다. 은희는 웃으며 들어갔다. 거실엔 박수진도 있었다. 어머님 오셨네요. 박수진이 차갑게 웃었다. 은희는 자리에 앉았다. 가방 속 녹음기가 작동했다. 자, 그럼. 나연이 서류를 꺼냈다. 서류 확인하시죠. 은희는 서류를 받았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명예 이전 동의서, 재산 포기 각서, 모두 은희의 이름이었다. 이게 뭐예요? 목인료 재산 정리예요. 재산 정리요. 내 어머님도 나이 드셨잖아요. 혼자 관리 힘드시죠?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팔긴요 명의만 넘기는 거예요. 어머님은 계속 사시면 돼요. 하지만 명의가 넘어가면
제 집이 아니잖아요. 형식상 그런 거예요. 어차피 가족인데 뭐가 문제예요. 은희는 서류를 넘겼다. 모든 함정이 보였다. 마지막 페이지엔 요양원 입소 동의서. 이건 또 뭐예요? 나중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 건강한데요. 지금은요 하지만 모르죠. 미리 준비하면 편해요. 은희는 서류를 내려놨다. 저는 서명 못해요. 나연의 표정이 굳었다. 제 재산을 왜 포기해야 하죠? 어머님,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지난번 서명 기억 안 나세요? 그건 잘못 서명한 거예요. 잘못요, 어머님 본인이 찍었잖아요.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엄마 왔어요. 준호야 정말 이렇게 할 거니? 엄마도 이해해요. 이건 가족을 위한 거예요. 이게 가족이 할 짓이니. 어머님 혼자 사시기 힘들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움이 아니라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빼앗기긴요, 어머님 것이 뭐가 있어요. 준호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그 집은 제 돈으로 샀어요. 보상금도 제 명의예요. 명의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준호 집인데. 은희는 말하지 않았다.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다. 이제 충분했다. 알겠어요. 오늘은 이만 갈게요. 서명 안 하고 가시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이미 다 결정된 일인데. 은희는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녹음기를 껐다. 완벽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됐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자를 보냈다. 녹음 완료. 내일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은희는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스했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그들이 저지른 죄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다. 은희는 하늘을 올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여보 당신 봐요. 제가 이기고 있어요. 우리 준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하늘에서 남편이 답하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요, 당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용실로 향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숨겨진 거래의 밤. 그날 밤 11시. 은희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핸드폰으로 홈캠 앱을 켰다. 거실 화면이 선명했다. 자정 무렵 문이 열리는 소리. 은희는 숨을 죽였다. 준호가 들어왔다. 그 뒤를 나연과 박수진이 따랐다. 왜 이 시간에 세 사람이 자신의 집에 왔을까? 거실 불이 켜졌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다. 준호가 서류를 꺼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그래, 엄마 인간만 있으면 끝이야. 오늘 반응 받지 생각보다 완강해. 괜찮아요. 어차피 선택권 없어요. 이미 예전 도장으로 다 처리했잖아요. 그건 그런데 소송 걸면 어떡해. 소송 이미 말했잖아. 그 도장으로 처리한 서류 유효해. 변호사한테 확인받았어. 엄마가 의사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그래서 준비한 게 있잖아. 이현수 원장 있잖아. 그 사람한테 부탁했어. 정기검진 때 약 처방받기로 했어. 무슨 약 기억력 저하 약물. 조금씩 복용하면 기억이 흐려져. 나중엔 증언 능력도 사라져. 은희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다. 그들이 약을 먹이려 했다니.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하긴 합법적인 처방약이야. 노인 치매 예방약이라 하면 돼. 의심할 사람 없어. 근데 이현수 원장이 왜 협조해? 걔도 우리 편이야. 내가 그 사람 약점 잡아뒀거든. 무슨 약점 의료사고 건. 3년 전 환자 하나 죽었는데. 그거 내가 증거 갖고 있어. 털면 자격 박탈당해. 은희는 믿을 수 없었다. 민수가 그런 의료사고가 있었다니.
아니, 잠깐, 그럼 현수 원장은 협박당해서 하는 거야. 협박이라니 서로 도와주는 거지. 우리도 비밀 지켜주고 그 사람도 우리 도와주고. 그래도 이건 좀 뭐가 문제야? 당신 지금 엄마 편 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지금 와서 빠질 거야? 아니야, 끝까지 할게. 그럼 입 다물어. 이미 여기까지 왔어. 이제 와서 뒤돌아설 수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연이 다시 말했다. 약은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정기검진 명목으로. 어머님 오시게 할 거야. 그때 이현수가 약 처방할 거고. 그럼 우리는 기다리면 돼. 3개월 지나면 기억력이 떨어질 거야. 그럼 요양원 보내면 돼. 요양원. 준호가 놀라 물었다. 집은 우리가 쓸 건데 어머님이 계시면 불편하잖아. 하지만 엄마가 거기 사는 걸 뭐 당신 명의 집인데 당신이 결정하면 돼.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진짜 당신 맨날 이래. 시작할 땐 적극적이더니 막상 하려니까 또 이러고. 미안해, 끝까지 할게. 박수진이 만족스레 웃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자. 그럼 이제 우리 강남 아파트 알아볼까? 당연하지. 보상금 합치면 새 아파트 살 수 있어. 그럼 우리 셋이서. 그래. 우리 셋이서 같이 살자. 넓은 집에서 편하게. 박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가족인데 같이 사는 게 낫지. 그들은 더 이상 은희 얘기를 안 했다. 그저 자신들 미래만 말했다. 새 아파트, 새 차, 해외여행. 그들의 꿈은 화려했다. 하지만 그 꿈은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고 세운 것이었다. 은희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너희들 절대 용서 안 해. 다음 날 아침, 은희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원장님, 급히 만나야 해요.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 홈캠에 다 찍혔어요. 그리고 원장님 관련 내용도 있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1시간 후에 병원으로 오세요. 은희는 USB를 챙겼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닫고 물었다. 무슨 내용이 찍혔나요? 은희는 영상을 재생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갔다. 약물 처방, 의료사고, 협박. 모든 말이 또렷했다. 영상이 끝나자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제가 몰랐던 건 아니에요. 은희가 놀라 물었다. 3년 전 의료사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니요. 이현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박수진이 그걸 이용했어요. 의료 과실이라 우기며 소송 걸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럼 이현수 원장은 피해자였군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 협박에 못 이겨 얽힌 거예요. 은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민수를 의심한 자신이 미안했다. 그럼 이현수 원장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이 협박에서 벗어나면 우리 편이 될 수 있잖아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연락해 볼게요. 그날 저녁 민수는 이현수를 만났다. 조용한 술집 구석자리. 현수야, 내가 다 알아. 뭘 안다는 거야? 박수진의 협박, 의료사고 건. 그리고 정 원장님 일. 이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 어떡해. 우린 오랜 친구잖아. 내가 그런 사람 아냐. 솔직히 말해, 정말 약 처방할 거야. 이현수는 한참 침묵했다. 아니야, 나도 정말 싫었어. 하지만 압박이 심했어. 알아, 하지만 벗어날 기회야. 무슨 말이야. 정 원장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셔. 반격할 준비를 하고 계셔. 이현수의 눈이 커졌다.
진짜로 응 협조하면 박수진 협박에서 풀어줄게. 어떻게 역으로 함정을 만들자. 가짜 약을 주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야. 이현수는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협조할게. 이제 이 악몽 끝내고 싶어. 민수는 안심했다. 잘 결정했어. 며칠 후 나연이 이현수에게 연락했다. 원장님, 다음 주 정기검진 예약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볼게요. 고마워요. 나연이 웃었다. 이현수는 전화를 끊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즉시 은희에게 전화했다. 정 원장님, 곧 그들이 움직일 거예요. 알겠어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제 마지막 덧만 남았다. 은희는 장 변호사와 경찰에 연락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영상 녹음 서류.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영장이 발부됐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차 한 잔의 진실. 일주일 후 나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내일 병원 가시죠. 정기검진 하셔야 해요. 은희는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갈게. 다음 날 오전 은희는 이현수 병원을 찾았다. 대기실엔 나연과 박수진이 있었다. 어머님 오셨네요. 나연이 환하게 웃었다. 은희는 덤덤하게 앉았다. 오늘 검진 끝나고 박수진이 말했다. 같이 점심 먹어요. 그래요, 은희가 대답했다. 이현수가 진료실 문을 열었다. 정은희 환자분. 은희가 진료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이현수가 속삭였다. 준비됐어요. 이건 비타민이에요. 해가 없어요. 고마워요, 원장님. 이현수는 기본 검진을 했다. 혈압, 심박수 모두 정상이었다. 건강하십니다. 이현수가 큰 소리로 말했다. 기억력 개선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가 처방전을 끊었다. 은희는 약국에서 약을 받았다. 대기실에서 나연이 물었다. 약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뭐 받으셨어요? 기억력 개선 약이래. 좋네요. 매일 드세요. 알았어.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다. 조용한 한식당 방으로 안내받았다. 주문 후 묘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저번에 서류요. 언제 서명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 중이야. 생각이요? 뭘 생각해요? 이미 정해진 일인데. 정해진 일이라니요. 어머님이 서명한 서류. 그걸로 명예 다 넘어갔어요. 그 서류는 무효야. 그 도장은 3년 전 무효 도장이야. 뭐라고요? 법적 효력 없어? 변호사한테 확인받았어. 불가능해, 가능해, 너희 실수야. 그럼 지금까지 다 무효야. 명예 이전도 서류도 모두 무효야. 나연과 박수진의 얼굴이 창백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음식이 들어왔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어머님, 그럼 다시 서명해 주세요. 이번엔 제대로 된 도장으로. 싫어, 은희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지금 무슨 짓 하세요? 내 재산 지키는 거지. 재산이요? 혼자 뭘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나중엔 요양원 가실 텐데. 요양원 내가 왜 거길 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게다가 기억력도 떨어질 거고. 내 기억력은 멀쩡해. 지금은요, 하지만 그 약 드시면. 그 약 말이지. 은희가 약봉지를 꺼냈다. 이거 먹을 생각 없어. 어머님, 그 약은 꼭 드셔야 해요. 왜 내 기억력을 없애려고. 무슨 소리예요? 다 알아. 너희가 이현수에게 부탁해서 나한테 약 먹이려 했다는 거. 나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 약으로 내 증언 능력 없애려 했지. 증언이요, 사기 횡령 공모. 모든 증거가 다 있어. 증거가 뭐가 있어요? 영상도 있고, 녹음도 있고, 증인도 있어.
말도 안 돼. 너희 호텔 대화, 거실 대화 모두 녹음했어. 나연이 도망치려 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들어왔다. 현행범 체포합니다. 사기 공모 혐의로.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야.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넌 나를 요양원 보내려 했잖아. 그건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그때 준호가 식당에 들어왔다. 엄마, 그가 외쳤다. 준호야, 너도 체포될 거야.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 준호가 울었다. 은희는 그를 보지 않았다. 형사들이 세 사람을 연행했다. 식당은 조용해졌다. 은희는 식은 음식을 바라봤다. 원장님, 민수가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민수가 그녀 옆에 앉았다. 힘드셨죠? 응하지만 해야 했어요.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당신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이현수 원장은요? 협조했으니 처벌은 면할 거예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다행이네요. 은희가 말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 고요한 정막.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끝났어. 그녀는 속삭였다. 거울 속 그녀가 웃었다.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거울 앞에서 1년 후 봄날의 미용실은 화사했다. 창가로 햇살이 쏟아졌다. 원장님, 오늘 파마 좀 해주세요. 박현숙 여사가 들어왔다. 은희는 웃으며 맞았다. 여사님, 요즘 표정 좋으시네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요,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그럴 만도 하죠. 그 힘든 일 다 겪으셨는데. 은희는 웃기만 했다. 1년 전 그 일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나연은 사기 공모로 징역 4년. 박수진은 협박으로 징역 5년. 준호는 방조로 징역 3년. 세 사람 모두 수감 중이었다. 은희는 한 번도 면회 안 갔다. 처음엔 준호에게서 편지가 왔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은희는 답하지 않았다. 편지들은 서랍 깊이 넣어뒀다. 몇 달이 지나 편지도 끊겼다. 미용실 문이 열렸다. 민수가 들어왔다. 원장님, 오늘 시간 되세요. 손님 한 분 계신데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민수가 소파에 앉았다. 그 일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위로와 격려로 시작된 인연. 시간이 지나며 감정이 생겼다. 고백은 민수가 먼저였다. 6개월 전 봄날. 정 원장님, 제가 할 말 있어요. 뭔데요? 저요, 원장님을 좋아합니다. 은희는 당황했다. 원장님, 전 이제 나이도 많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50대, 원장님은 60대. 충분히 새 시작할 수 있어요. 은희는 망설였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민수가 웃었다. 한 달 후 은희가 답했다. 저도요, 원장님을 좋아해요.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연인이 됐다. 늦은 사랑이었지만 진실했다. 오후 2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원장님, 오늘 저녁 뭐해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그럼 같이 저녁 먹어요. 좋아요. 은희가 웃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나섰다. 봄바람이 불었다. 식당에 앉아 민수가 말했다. 정 원장님,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은희는 놀라 그를 봤다. 저 진지합니다. 원장님과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좋아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렸다. 그날 밤 은희는 집에 있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서랍을 열었다. 준호의 편지들. 마지막 편지는 3개월 전 것. 엄마, 저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은희는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다. 여전히 분노가 있었다. 상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었다. 은희는 펜을 꺼냈다. 준호야,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출소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길. 엄마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진짜로 끝이다. 다음 날 은희는 편지를 붙였다. 편지가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마지막 이별 같았다. 미용실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63세에서 64세가 된 자신. 하지만 표정은 달랐다.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무기력하지 않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당당했다. 은희야, 넌 잘 해냈어. 거울 속 그녀가 미소 지었다. 오후 3시 단골 손님이 들어왔다. 원장님, 염색 좀 해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요즘 밝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있죠.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시작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손님이 웃었다. 멋지시네요. 은희는 염색약을 섞으며 1년 전을 떠올렸다. 거울 앞에서 초라하던 그날. 배신당한 걸 알던 그날. 하지만 그 순간이 시작이었다. 넘어지지 않으면 일어설 줄 모른다. 속지 않으면 진실을 분별 못한다. 은희는 이제 알았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저녁이 되자 민수가 찾아왔다. 원장님, 퇴근하세요. 네, 정리 중이에요. 오늘 뭐 먹을래요? 집에서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진짜요? 네, 오랜만에 요리해요. 둘은 마트로 향했다. 필요한 재료를 골랐다. 이거 사요. 이것도 필요해요. 둘은 자연스러웠다. 집에 와서 은희는 요리를 했다. 민수는 와인을 따랐다. 냄새 좋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30분 후 식탁에 요리가 올랐다. 건배해요. 뭐에 건배할까요? 새로운 시작에, 우리의 미래에. 두 사람은 웃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밝았다. 식사 후 민수가 물었다.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편지 보냈어요. 마지막 편지요. 마지막이요. 네, 이제 끝이에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은희는 창밖을 봤다. 불빛이 반짝였다. 여보, 저 봐요. 전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아요. 새 사랑도 찾았어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은희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후 은희는 거울 앞에 섰다. 더 이상 낯선 여자가 아니었다. 바로 자신이었다. 1년 전 무너졌던 그 자리.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일어섰다. 넘어짐은 끝이 아니다. 일어섬이 시작이다. 은희는 서랍을 열었다. 작은 상자가 있었다. 남편이 남긴 결혼 반지. 그녀는 반지를 손에 쥐었다. 여보, 이제 이 반지 내려놓아요. 당신을 잊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원하시겠죠? 제가 행복한 거. 은희는 반지를 상자에 넣었다. 이제 진짜로 모든 게 끝났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희는 침대에 누웠다.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시작된다. 손님을 맞고 민수를 만나고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다. 거울 속의 낯선 여자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 진짜 정은이가 당당하게 서 있었다.